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운 감정은 마치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처럼 계속 신경 쓰이고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때로는 복수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기에 그저 마음속으로만 사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감정에 오래 갇히게 되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미운 감정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몇 가지 지혜로운 대처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찾아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 내면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외부의 자극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내면이 흔들리고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미움이라는 감정은 종종 강력한 집착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피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과의 정신적인 연결고리는 더욱 강해지고 결국 우리의 의식은 그 미운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중하고 연약합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와 고요를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먼저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처법은 바로 회피입니다. 미운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그 감정 때문에 내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느껴질 때는 잠시 그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옛말에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운 사람을 똥에 비유하는 것은 조금 과격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잠시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직장처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미운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 것은 내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감정 소모를 하게 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업무적으로만 최소한의 교류를 하고 개인적인 접촉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잠깐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더 나은 대처,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회피가 어렵다면 심리적인 회피라도 시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깊이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심리적인 벽을 세워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어막을 치듯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이처럼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선택은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질문을 통해 의식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정 반응을 잠시 멈추고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돕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무심코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죠. 미워하는 감정에 휩싸여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대하거나 반대로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나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좀 더 성숙하고 품위 있는 나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미움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여유를 유지하며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행과 표정,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의도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운 감정을 느끼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로 화를 내는 건 성숙하지 못한 건가? 와 같은 자기 검열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감정마저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부터가 건강한 대처의 시작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나는 지금 불쾌하고 화가 난다. 이 상황은 나에게 편안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적절하고 침착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조금 불편함과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와 같이 차분하고 이성적인 어조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거나 상황적으로 부적절하다면 최소한 나는 지금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고만 있다면 결국 나의 영혼이 손상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상처를 계속 방치하여 덧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필요할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면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며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내면에 숨겨진 욕구를 이해하는 것 또한 미운 감정을 다루는데 큰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애써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 뒤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와 같은 우리 내면의 깊은 욕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도 꾹 참으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다면 그 밑바탕에는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미운 감정이 든다면 상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감과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런 내면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미운 감정의 본질적인 원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초연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는 자기 인식의 중요한 과정이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거나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에게조차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내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범하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겠다, 또는 오늘은 내가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주겠다와 같은 의식적인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대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행동은 더 이상 수동적인 인내나 억압이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의지가 담긴 능동적인 행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라면 눈도 마주치기 싫고 말 한마디 섞기 싫은 사람에게 먼저 가볍게 인사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행동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택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행동은 놀랍게도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과 자율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심판관이 되어 그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내려다보는 듯한 초연함과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김창옥 강사님도 이러한 감정의 고음을 다룰 수 있는 감정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곤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감정의 기어를 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이런 의식적인 대처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내는 강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운 감정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서 무작정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특정 갈등이나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유독 미운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있고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서로 간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오해나 불일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의 뿌리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나 결핍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하고 모호한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적어도 그 감정을 더 이상 키우지 않을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 나를 미워하게 만든다면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의도나 그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운 감정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원인을 알게 되면 막연한 미움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한 끝을 잡고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안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관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운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순간순간 미운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람을 미워하는 나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자 우리의 경계선이 침범당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미움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어떻게 건설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복수심에 불타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이 통쾌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도 건강한 감정 해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간접 경험하면서 내면에 쌓인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안전하게 푸는 하나의 방식이죠. 마음껏 감정을 배설하고 나면 의외로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미운 감정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며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전문가의 도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미운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미운 감정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처럼 때로는 우리를 깊은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미운 감정에 맹목적으로 휩쓸려 다니는 대신 현명하고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찾아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피를 통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 의식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할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 내면에 숨겨진 욕구를 이해하여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최소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운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미운 사람을 대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여정입니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